30만 평의 비서산 참꽃 군락지에 어김없이 올해도 참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참꽃 군락지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광활하게 펼쳐진 참꽃을 보며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참꽃이 활짝 핀 이곳은 천상의 화원을 옮겨놓은 듯 관광객들을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가둬버립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시샘을 부리는 듯 진분홍 꽃물결이 출렁거립니다. 늦봄 화려한 비스산 참꽃을 사진에 담으려 애를 써보지만 행복한 추억을 품고 참꽃을 뒤로 한 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5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해서 6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좀 힘들었지만 올라오고 나니까는 처음에 딱 들어온 느낌이 너무 좋다. 예. 오늘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은 금상첨화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저는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비슬산 참꽃 축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처음으로 와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모두들 오셔서 꽃 구경하시고 예쁜 꽃 앞에서 사진도 예쁘게 찍으세요. 그러니까 벚꽃 축제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제23회 비스산 참꽃 문화제가 20일과 21일 양일간 비스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개막식은 관광객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산신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달성 군립합창단과 온누리 국악예술단의 식전 공연과 참꽃 문화제의 개막을 알리는 점등과 함께 비스산 참꽃을 알리는 상징물이 솟아오르며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좀 더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오는 송혜 선생님이 사회를 보는 송혜와 함께하는 참꽃 가요제도 있고, 그리고 또 2,000명분을 또 대접할 수 있는 비빔밥, 화합에 또 비빔밥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체험 부스가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리 행사들이 잇따라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주로 열리고 한 일주일 내내 열리거든요. 정말 꽃도 구경하고 또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제에 정취에 흠뻑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의 대구시의 대표 축제, 우수한 축제, 또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말 꽃의 생육 상태가 좋습니다. 장관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 등산객, 관광객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많이 와주시고 달성을 찾아주시면서 추억을 가슴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 2019인분 참꽃 사찰 중국밥이 무대 앞으로 등장해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인기 가수의 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이 펼쳐져 행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또 진달래 화전 체험과 포토전, 관내기관, 사회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체험 부스, 먹거리가 있는 달성 맛장터 등 각종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4년째 대구시를 대표하는 우수 지역축제인 비스산 참꽃문화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비스산 참꽃 군락지 보존에 더욱 힘쓰길 바라봅니다.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 건립 기공식과 축하음악회가 18일 이연삼거리에 위치한 서대구 고속철도역 부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뮤지컬 갈라쇼와 장구의 신 박서진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게식 통보, 서대구역 홍보 영상물 상영, 축사 등 기공식이 진행됐으며 2부 행사는 담비, 박세빈의 사전 공연과 이어진 축하 공연에는 홍진영, 서른도, 현수, 조항조, 핑크레이디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서대구 고속철도역 착공을 축하하는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및 고속철도 복합 역사인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총 사업비 703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7,183제곱미터 규모로 철로 위에 건립하는 선상 역사로 건설됩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구미에서 경산을 잇는 광역권 철도와 대구에서 국가산단까지 가는 대구산업선 철도, 그리고 강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등을 고려해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2021년 준공 후 전력 및 신호통신 시스템 등 후속 공정을 마무리하고 2023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권 광역철도는 총 사업비 1,239억 원을 투입해 새로 건설하지 않고 경부고속철도 전형선 개통으로 여유가 생긴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해 신설역인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구미 사곡역 두 곳 외에 기존 역사를 활용한 구미, 외관, 대구, 동대구, 경산역 등 7개 역이 들어섭니다. 달서구 와룡고등학교가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순국선열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는 지난 3월 초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려운 독립선언문을 바르고 쉽게 읽어 그 뜻을 이해하자는 취지로 열린 행사는 총 6개 팀 32명이 사전회의와 소모임을 통해 약 한 달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은 쉽게 읽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3.1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중국인과 일본인의 입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선언문 낭독을 재현했습니다. 행사는 먼저 독립선언문 전체를 낭독하고 팀별 퍼포먼스, 그리고 중국어로 한일 관계와 독립에 대한 선언문 퍼포먼스, 또 일본어로 일본 총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묵념의 시간을 가진 후 안중근 의사의 유서와 편지 등의 퍼포먼스와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낭독 등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마지막은 만세삼창으로 행사를 더욱 의미있게 장식했습니다. 최정아 교장은 공연의 감동을 받은 학생들과 함께 기뻐하며 이러한 경험이 삶을 이끄는 데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재현한 이성윤 학생은 처음엔 다소 낯설고 어색했지만 나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 마치 선열들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다며 벅찬 마음을 전했습니다. 와룡고등학교는 앞으로 사랑의 손편지 쓰기를 비롯해 인성체험 기행과 인문학 서당 거점 학교로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당당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지역극단 한울림이 학생들의 무대 퍼포먼스를 돕고 푸른방송이 행사 전반에 대한 촬영을 지원해 5월 3일 지역 채널을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새마을운동 제창 49주년 제9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18일 DCT 섬유박물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이명식 새마을중앙회 사무총장, 새마을 지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회 주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생명, 평화, 공경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새마을운동의 의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새마을 지도자들로 구성된 동아리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 새마을운동의 대전화 실천 결의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홍열 대구시 새마을회장은 일선 구군과 읍면동의 자율추진 역량 강화를 통해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통해 새마을 지도자들은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새마을운동 대전환 계획 실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마음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과 축제 한마당이 19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장애인 단체 협의회와 대구 농아인 협회가 주최 주관한 이날 행사에 4천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함께 소통의 장으로 펼쳐졌으며 권혁인 대구시장과 배지숙 시의회 의장, 강은희 시 교육감, 국회의원 등 내빈들도 참석해 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했습니다. 함께하는 삶, 온전히 누리다라는 슬로건을 펼쳐진 이번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대구 지역 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위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과 장애인 복지 정진에 헌신 봉사한 유공자 70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체육관 야외 광장에선 구강 진료 상담과 무료 안마 봉사, 장애인 고용 상담, 먹거리 마당 등 51개의 다채로운 부서 행사도 진행돼 뜻있고 풍성한 행사가 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연금 수당 등을 통한 소득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희 사진전 침묵 그 너머 전이 4월 23일에서 28일까지 봉사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사진가 김상희의 6번째 개인전 침묵 그 너머라는 주제로 전시되는 이번 작품은 작가가 수년 동안 성지순례에 참가하면서 그 기억을 표상화해낸 것들입니다. 지난 2012년 침묵의 공간전과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번 작품들은 내용과 형식의 확장성에서 전작과 차별화됩니다. 특히 형식에 있어서 이번 전시는 디지털 프린터 외 플래티늄 프린터로 제작됐습니다. 촬영에서부터 최종 물질성까지 디지털 시대에서 사진의 정통성 문제를 한계시키는 이번 작품은 파사드, 침묵의 공간, 공간의 숨결이라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지며 초시간적 고의가 서민 종교적 공간을 탐문한 작가의 종교적인 감성과 종교를 넘어 숭고의 직관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작곡가 레온 카발로 서거 100주년을 맞아 베리스모 오페라의 걸작 팔리아치가 대구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오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오페라 축제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엔리코 카스텔리오네가 연출을 맡은 이번 무대는 오페라의 배경이 되는 이탈리아 남부 민중들의 거친 삶과 유랑 극단의 모습 등을 사실감 있게 재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막의 이탈리아 전통 희극 코메다 델라르테는 관객들에게 현실과 무대의 경계가 무너지는 극 속의 극으로 이끌며 작품 속 마을의 주민으로서 사람, 질투, 배신, 복수를 함께 지켜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오페라 팔리아치는 70분 정도의 짧은 공연 시간과 저렴한 티켓 구성으로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3월부터 11월까지 두리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성인과 어린이 대상으로 희망달서 2바퀴의 행복자전거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2010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실은 자전거 타기 운동연합 소속 전문 강사의 실습 및 안전교육으로 기초부터 심화반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희망달서 2바퀴의 행복 자전거 교실 운영과 함께 자전거 이용이 많은 초중등 학생들의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실을 꾸준히 운영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수칙 및 자전거 안전사고 사례 등을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진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월 17일
대구센 기억학교 어르신과 다사랑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함께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대구센 기억학교 어르신 40명과 다사랑 지역아동센터 아동 20여 명이 함께 어울려 우쿨렐라 연주, 아이클레이 만들기, 한글 청백전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어르신에게는 표 주머니를, 아동에게는 꿈자루를 전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선사 유적 공원 및 테마 조형물에 대해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지역의 선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하였습니다. 달성군 다사읍은 지난 4월 10일자로 인구 9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 군 단위 읍 인구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구 9만 돌파를 축하하기 위해 다사읍 기관 사회단체 주관으로 19일 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및 이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만 번째 다사읍민 축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다사읍은 1997년 11월 1일 읍으로 승격한 이래 2005년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대규모 택지 개발을 바탕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인구 8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군 단위 인구 1위에 등극한 지 불과 1년 7개월 만에 9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 추이를 볼 때 향후 2-3년 내에 인구 10만 시대를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성 소방서는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하화재, 무선통신 보조설비 활용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하에 설치된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고장이나 노후 또는 화재로 인한 사용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의 장소,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과 지상지휘부 간 원활한 무선 교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를 개발하는 것으로 달성 소방서의 아이디어 제안을 받은 케이블 전문 업체인 대한전선이 1년의 연구 개발을 진행해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정규동 달성 소방서 서장은 지하 화재 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과 지상지휘부와의 원활한 교신이 가능해지므로 효율적인 화재 진압 작전을 펼침과 동시에 인명구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 발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김효인, 임준환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4월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영상 유통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성경찰서에서는 불법 촬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경찰과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올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검거하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행위인 유통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112나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IT기술 강국 아래 불법 음란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불법 음란물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탄력순찰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을 하는 주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말합니다. 탄력순찰 신청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해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순찰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법과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파출소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어두운 골목이나 한적한 곳 등
다니기 무서운 장소가 있었다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탄력 순찰 제도 활용이 치안 사각지대 없는 더욱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는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달성경찰서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아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 동안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월 말부터는 주민 간담회와 함께 대중교통, 대학, 전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의료 현장과 대중교통, 대학 내, 전통시장 등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면책과 익명조사 등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병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와 이웃의 일상을 바꿀 수 있게 우리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 2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서민들의 급박하고 궁핍한 형편을 악용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악성 코드 앱 설치 후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신용등급 조정과 대환대출, 담보비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의 예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심리적 압박 후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수사의 예금 보호를 이유로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행사들이 주변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봄의 정취도 마음껏 느끼시고 소중한 추억 가득 쌓는 4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 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이었습니다.